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휴식 시간 간단 사주 타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2018년 2월에 홍현희 씨의 사주를 봐드린 영상을 이번 영상에 첨부하겠습니다. 물론 홍현희 씨의 직접 허락이 있어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홍현희 씨와 2018년에 사주에 대해 나눈 메시지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코빅에서 자리를 잘 잡지 못하시는 모습이었는데 하반기에 운기를 잡으시고 결혼도 하시고 방송도 잘 풀리고 올해는 더 지금 잘 풀리고 계시죠? 이렇게 운의 흐름을 잘 보고 운기를 잡으면 좋은 일은 커지고 나쁜 일은 작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타로를 시작하기 전에 올린 영상에서 댓글을 추첨하는 시간입니다. 댓글에 이벤트 참여라고 써주신 분들의 추첨을 통해서 현재 궁금한 질문 한 가지를 본인의 사주와 타로를 가지고 무료로 봐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추첨은 공정하게 무료 댓글 추첨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추첨 당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결과 화면에서 보셨듯이 BY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따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린 영상에서도 이벤트 참여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내가 사랑할 사람은 어떤 사람? 이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앞으로 만날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카드에 집중하시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카드가 있거나 나에게 더 가까이 느껴지는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카드를 좀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고민이 있을 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물론 고민이 없을 때도 말이 참 잘 통할 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고 또 친화력이 좋다고 해요. 하지만 상대방이 친화력이 좋은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큰 장점인데 한편으로는 나에게 집중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고민이나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매우 열심히 그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해요. 매우 행동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좀 감성적이고 이렇게 강아지 같은 귀여운 동물들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상처에 예민한 편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그런 감정 교류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일 수 있어요. 좀 깊이 있게 생각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너무 우울하고 혼자 있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한 발짝 떨어져서 응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를 잘 알아서 해주니까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을 매우 미워하는 감정이나 화내는 감정이 생기면 이 사람은 쿨하게 행동하거나 시원하게
화를 내고 풀어버리는 그런 성격이에요. 본인이 답답해서라도 그 상황을 길게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나는 지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지만 그 사람이 화해를 하려고 이야기나 아니면 선물을 내밀면서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모습이 미워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죠. 전체적으로 그 사람은 매우 이렇게 친화력이 좋고 또 행동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해봐서인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죠. 나는 감성적인 면도 있고 귀여운 동물이나 사물을 좋아하는 면도 있고 또 마음의 그런 상처를 잘 입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주고 바로바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선택을 하신 분들은 앞으로 예쁜 사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1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2번 카드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내 편을 들어준다고 해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좀 상처되는 그런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고 해요. 그 사람은 매우 차분하고 마음이 넓고 또 멀리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나에게 선물이나 이벤트를 해주거나 아니면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는 어느 자리에서나 나를 돋보이게 해주고 내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로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줄 거라고 합니다. 나는 약한 사람들을 돕는 편이고 강한 자에게 강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떤 측은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여행도 좋아하고 머리와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하지만 혼자서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옷을 입어도 핏이 잘 나온다든지 말을 잘하고 친화력이 좋다든지 밝게 웃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띈다든지 어딜 가든 누군가의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항상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나에게 해야 할지 나에게 도움될 만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해요. 나를 밝게 빛나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인가 봅니다. 전체적으로 나는 좀 포부도 크고 인내심도 있고 체면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약한 사람에게 잘해주고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또 그런 측은지심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옆에서 이렇게 여러 면에서 서포트해주고 또 힘들 때는 다독여주며 내 꿈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내 인생이 빛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나도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앞으로 두 분이 예쁜 사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카드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3번 카드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외롭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 사람은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마음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잘 공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면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나에게 어떤 이벤트나 선물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해줌으로 생색을 내는 모습이 아니라 이벤트를 해서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거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좀 과묵하지만 묵묵히 지켜봐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말이 많지 않아서 무슨 생각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죠. 그 사람은 우리 만남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믿음이 있고 충실하게 사랑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왜냐면 그 사람이 좀 과묵한 성격이어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좀 급하고 어떤 때는 좀 다혈질적인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나를 지키고 보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와서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나는 조용하고 질서를 지키고 정당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며 신념이나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좀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공익적인 그런 측면에서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환경이나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너지거나 어떤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람이 이렇게 달려와서 도와줄 거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은 약간 좀 츤데레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무심한 것 같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바로 달려와서 물불 안 가리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두 분 예쁜 사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3번 카드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4번 카드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과 4번 카드를 고르신 분은 어떤 사건이나 일로 인해서 금방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처음 보자마자 운명의 상대라는 것을 느낀다고 해요. 나는 사랑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거나 너무 지친 상태에서 시작되는 그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게 될 것을 아는 느낌? 반해버리는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첫눈에 반해버리는 느낌? 그 사람은 재능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일을 다재다능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멀리 바라보며 언제나 전체적인 시선으로 보고 공익적인 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어떤 사회 법규나 질서를 지키고 엄수하려는 그런 면도 강하고 또 이렇게 신념이나 믿음도 굳건한 면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좀 반면에 융통성이 약할 수도 있겠죠. 나는 그 사람의 그런 면이 너무 좋고 또 높이 평가하고 그런 이분이 또 사회적인 직위도 있고 항상 공정하고 그 사람은
항상 공정하고 공익적인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꽤 합리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좀 방황하거나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선택을 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합리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서로 처음 보고 가까워질 것을 아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익적인 면에서도 관심이 많으며 좀 합리적이고 신념이나 믿음도 강하다고 해요. 나는 현실적이고 좀 합리적인 그런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또 내가 방황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네,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도 앞으로 두 분 잘 만나서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4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당첨자의 사주를 쉽게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당첨자의 질문의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운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선 블링크님의 태어난 사주 환경인데요. 여기가 내 자리고 여기는 어머니 자리, 여기는 아버지의 자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어머니 자리 옆에 아버지 자리가 붙어 있는데 두 카드의 사이가 좋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자리가 좀 불안한 형태이면 내가 중간중간 좀 조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학업이 좀 띄엄띄엄 이렇게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분의 그 밑에를 보면 열심히 일을 해서 쌓아가는 그런 형태의 카드거든요. 이것은 자신이 노력을 해서 자립해 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옆에 카드는 뭔가 신비함이나 그런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카드인데 이것은 좀 비현실적인 것을 이렇게 가치가 있게 만드는 그런 재능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젊은 남자 카드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장의 카드는 이렇게 젊은 남자가 손에 컵을 들고 있고 컵 안에 물고기가 나옵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재주가 매우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글을 잘 쓴다든지 조각을 잘한다든지 어떤 엔지니어로 기계를 잘 다룬다든지 아무튼 손기술로 그렇게 먹고 사는 직업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비현실적인 어떤 머리에 있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은 화가나 뭐 작가나 예술 쪽의 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에게는 이분에게 남자란 이분에게 남자란 내가 이렇게 쟁취를 해야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글쎄요 좀 인기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주변에서 봤을 때 좀 훈남 스타일 그러니까 아무튼 이 남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거나 안 되고 내가 뭐 좋아한다는 그런 신호도 보내고 호감 있는 그런 행동도 해야 되고 좀 적극성 있게 해야지 내 사주에 자리를 잡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의 10년 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0년 대운을 보면 결혼을 전제로 결혼까지 전제로 봤을 때 결혼을 한다고 보면 이분은 10년 대운으로 보면 29세에서
30세, 29, 30세, 29세에서 만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는 형태의 카드가 나오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24세에서 33세라고 하는데, 이 카드가 바로 24세부터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세에서 33세 10년을 주관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20세 중반을 넘어서 이제 30세 초반으로 가는 구간이죠. 근데 29세 정도 때 있는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고, 아니면 29세 하반기에 새로운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가 결혼운이거든요. 그래서 사주의 그 운로는 운의 그 시기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지금 여기 20대 만약에 중반에 만난 사람이 20대 지금 후반까지 가서 그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이것은 운의 그 시기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29세에 결혼 운이 들었다는 것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남자는 어떤 그 전에 만났던 남자인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나의 그런 어떤 선택과 의지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운은 운일 뿐이고 현실에서 내가 뭐 거부하겠다, 운을 거부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예, 가끔 뭐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 그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아무튼 이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해서 뭐 돈을 모은다든지 본인에게 뭐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열심히 뭐 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29세 이후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무조건 내가 움직여야지 그 남자도 얻을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어, 모든 어떤 경제적인 그런 면도 다 풀릴 수 있는 그런 운대가 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서부터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운기를 잘 잡으셔서 안정된 그런 가정과 어떤 그런 위치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좀 재능이 좋으신 분이에요. 재능을 타고나신 분인데 좀 꿈을 이루는 그런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 좀 고단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예, 본인이 이렇게 좀 해야지. 왜냐면 내가 혼자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운도 따라야 되지만 어떤 주변의 그런 조력자들이 잘 도와줘야지 내가 또 금방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이 좀 많이 노력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고단한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주변의 도움 그런 게 조금 아쉽고요. 그러나 20대 중반, 20대 후반에 29세 정도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리고 연운으로 봤을 때도 네, 1년 운을 한번 살펴보면 2019년 하반기에도 내가 어 겨울 겨울 정도 오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면 남자든 뭐 직업이든 일거리든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있는 시기라고 나와요. 그리고 내년이 오면 내년이 와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때도 내가 움직이면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남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남자를 또 쟁취할 수 있는 운은
19년, 20년, 21년, 그러니까 올해는 뭐 거의 다 갔는데, 올해 뭐 말부터 2020년, 21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내가 적극적으로 막 나서기만 하면, 얻을 수는 있습니다. 연애운도 풀릴 수 있고, 또, 뭐 일적인 면에서도 풀릴 수가 있는, 어, 있습니다. 네. 운의 흐름이 그렇게 1년으로 따졌을 때 나쁘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10년 대운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은 내가 이렇게 좀 몸이 고단한, 그런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좀 고단해야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예,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 그래서 29살까지 남아있는 남자 아니면 새로운 남자와 어쨌든 결혼을 할 수는 있다.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뭐 안정된 그런 가정이나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쟁취할 수 있다라는 운로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블링크님의 사주에 대한 설명, 운에 대한 흐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